자, 계속해서 운동 기능의 신체 검진 보면, 자, 근육의 사이즈 검진하는 동안 모든 근육군의 크기를 시진하고 양쪽을 비교해야 돼요. 오래 누워있는 와상 환자들 보면 근육이 어떻게 되냐면 위축이 되죠. 그래서 연령에 따른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양쪽이 시메트리, 대칭이어야 돼요. 접어서 딱 맞아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대칭이죠. 사지 근육이 비대칭으로 보이면 길이를 측정하고 차이를 기록합니다. 1cm 이하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상자가 비만인 경우 근육의 크기 사정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비정상 상태가 첫 번째가 아트로피, 비정상적인 근육 크기의 감소로서 불용, 디스유즈, 사용하지 않는 것을 불용이라고 하죠. 손상, 회백 척수염, 소아마비죠. 이러한 하위운동 신경의 질환이나 당뇨병성 신경병변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하이퍼트로피, 근육의 크기와 근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자, 등척성 운동으로 인해서 초래가 되는 것이 하이퍼트로피. 그래서 이거 근육맨으로 해갖고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죠. 너무 근육의 크기와 근력이 이제 증가되는 경우를 하이퍼트로피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근육에서 근력을 사정해야 돼요. Muscle Strength. 근력 검사는 동시에 상응하는 근육의 강도를 검사하면서 사지, 목, 몸통의 근육군을 검사를 하는데, 이 근력이 0에서 5점의 근력 척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자, 머슬톤, 근긴장도는 수의적으로 이완된 근육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긴장 정도로서 수동적인 신장에 대해서 가벼운 저항을 보이죠. 이 근긴장도 머슬톤은 수동적인 관절 범위로 사지를 움직여 보아서 검사하고, 대상자에게 완전히 이완하도록 하고 관절 가동 범위까지 부드럽게 사지를 움직입니다. 팔은 뒤꿈치를 지지하고 다리는 무릎을 지지해주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약간의 저항이 있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하이포토니아와 하이퍼토니아로 나눠요. 하이포토니아는 근긴장도가 상실, 예를 들면 어떤 이런 것은 이제 연성마비라고 하는데 하위운동 신경원 장애 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토니아는 근긴장도가 비정상적인 증가로 해서 이게 강직, 스파시스티, 그 다음에 리지더티, 경직이 있어요. 강직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 관절 운동의 시작 시에만 저항을 느끼는 것으로, 이 피라미달 트랙트, 주체로의 이상 징후가 바로 강직이 옵니다. 그래서 강직은, 그 다음에 이제 경직은 수동적 관절 운동 시에 지속적인 저항을 보이는 것으로 주체 외로의 병변 징후. 자, 주체로의 이상 징후는 뭐라고요? 강직이죠. 경직은 주체 외로의 병변 징후예요. 그래서 사지 근긴장도 검사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involuntary movement, 불수의 운동인데, 정상적인 불수의 운동은 없어야 되죠. 불수의 운동이 있는 경우에는 위치나 빈도, 크기 등을 관찰해서 움직임을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불수의 운동에는 틱, 간대성 근경련, 마요클로너스, 그 다음에 트레머, 진전, 코리아, 무도병, 그 다음에 아세토시스라고 해서 무정의 운동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틱, 여러분들 그 주위에 틱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 있죠. 눈짓, 얼굴을 찌푸리거나 머리를 움직이거나 어깨를 으쓱하게와 같이 부적절한 근육군의 반복적인 경련이 틱입니다. 정서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요.
추체회로의 장애, 특히 뇌염 후에 파킨슨병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수가 많아요. 그 다음에 마요클로너스라고 해서 간대성 근경련인데 빠르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연축이나 규칙적인 간격으로 짧은 일련의 연축을 말합니다. 간질, 에필lep시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딸꾹질은 횡격막의 간대성 근경련을 말하죠. 그래서 잘 때 한 번의 팔이나 다리의 간대성 근경련은 정상일 수가 있는데 이게 계속 나타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레머, 떨림인데 대응되는 근육군의 불수의적 수축이에요. 만약에 양쪽 팔 중에서 오른쪽이 떨린다. 그러면 한 개 이상의 관절이 율동적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코리아, 무도병, 주로 사지의 미세한 불규칙한 불수의 운동이 다양하게 반복되는 것으로 얼굴을 찡그리거나 혀의 움직임을 동반을 하는 게 무도병이에요. 얼굴, 손, 발, 혀 등이 뜻대로 되지 않고 저절로 심하게 움직여서 마치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이 되는 신경병을 말하죠. 그래서 보면은 소무도병, 헌팅턴 무도병, 노인성 무도병이 있어요. 헌팅턴 무도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이 많이 발견이 되죠. 가장 많죠. 두 번째가 이제 손의 기능이에요. 세레브랄 펑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그래서 균형 검사를 우리가 이제 네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걸음걸이, 게이트. 대상자에게 한 20보 걸음을 걷게 하고 돌아서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관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보행이라고 해서 heel to toe walking 혹은 tandem walking이라고 하는데, 대상자에게 바닥이 아닌 앞을 똑바로 쳐다보며 발꿈치와 발가락을 교대로 붙이면서 일직선으로 걸어보게 합니다. 자, 롬베르그 검사 혹은 롬벅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중요하죠. 손의 기능을 평가할 때 이 롬벅스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대상자에게 팔을 양옆에 붙이고 두 발을 모아 서도록 하고 양쪽 눈을 감고 20초 정도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한 발로 지탱하기. 대상자에게 한쪽 다리의 무릎을 살짝 구부리거나 한쪽 발로 제자리에서 뛰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손의 기능을 평가를 한다라는 거. 자, 일자보행, 롬벅스 테스트, 한 발로 지탱하기. 이게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손해를 평가하는 거예요. 손해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이요, 이거를 못해요. 그 다음에 조정과 숙련된 움직임, Rapid Alternating Movement라고 해서 손 교대로 빨리치기. 대상자에게 앉은 자세에서 두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고 들어 올려서 손을 뒤집어서 손등으로 무릎을 치도록 하면서 점점 빠르게 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엄지 대립 검사라고 해서 thumb opposition. 대상자에게 엄지손가락으로 같은 손의 검지손가락을 시작으로 다른 손가락들을 닿도록 하고 거꾸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정상으로 가면 잘 못해요. 그 다음에 finger to finger 테스트, 손가락끼리 맞추기 검사. 대상자에게 눈을 뜨고 검지손가락을 약 45cm 거리에서 검진자의 검진손가락에 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코와 손가락 맞추기 검사, finger to nose 테스트. 눈을 감은 상태에서 검지손가락을 자신의 코끝에 대도록 하고 다른 손으로 바꿔 보다 빨리 하도록 하죠. 정상적으로 동작이 정확하고 유연해야 됩니다. 정강이 훅기 검사, heel to shin 테스트라고 해서 하체 조정 기능을 검사하기 위해서 앙화위에서 한쪽 발꿈치를 반대편 무릎에 대고 무릎에서 발목으로 정강이를 따라 쭉 내리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은 이제 조정과 숙련된 움직임에서 이러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자기 스스로를 대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특히 힐 투신 테스트는 앉은 자세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손 교대로 빨리치기, 엄지 대립 검사, 손가락 기질 맞추기 검사, 정강이 훅기 검사. 앉은 자세에서도 하고 이제 누운 자세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각 기능인데 여기에 이제 척수 시상로, 통각, 페인이죠. 대상자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안전핀이나 서랍자의 날카로운 모서리와 둥글고 무딘 끝으로 신체를 자극하면서 대상자에게 날카로운 통증인지 둔한 감각인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각 관련 이상은 통각 저하증, 하이포알제시아 혹은 아날제시아, 통각 상실증, 그 다음에 하이포알제시아, 통각 과민증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척수 시상로와 관련된 검사예요. 그 다음에 온각하고 가벼운 촉각이 있는데 온각에 대한 검사는 통증 감각이 비정상인 경우에 시행해요. 자, 요거 중요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섬유로가 대부분 같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두 개의 시험관에 더운 물과 찬물을 담아서 대상자의 피부에 번갈아 접촉시키면서 질문을 하죠. 가벼운 촉각, 피부에 손뭉치 끝을 갖다 대어 검사하며 팔이나 전박, 손, 가슴, 대퇴, 다리 등에서 대칭 지점을 서로 비교해 봅니다. 파레페지아라고 해서 감각 이상인데 감각의 이상으로 무감각, 저림, 팅글링 센스라고 하죠. 화끈거림, 버닝, 쑤신다, 피클링, 감각 과민, 하이퍼 에세지아, 하이퍼 에세지아. 이게 비정상적인 신경성 느낌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촉각은 감각 저해, 그 다음에 무감각, 감각 과민으로 구분을 하죠. 그 다음에 감각 기능에 이제 posterior column, 후주가 있는데 진동 감각, 바이브레이션, 뼈 돌출 부위에서 음차의 진동을 감지할 능력을 검사하는 거고, 포지션, 키네세지아, 위치 감각, 사지의 어떤 수동적인 운동을 감지하는 능력을 검사하는데 대상자의 손가락이나 엄지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동감각 소실은 말초신경장애, 당뇨, 알코올 중독에서 나타나는데 말초신경장애는 발 쪽으로 갈수록 나빠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식별감각이 있어요. 자, 이 식별감각은 Tactic Discrimination Fine Touch라고 하는데 감각 피질의 식별 능력에 대한 검사로 촉각이나 위치 감각이 정상이거나 거의 정상에 가까운 대상자에게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입체 감각 인식, 서화 감각, 두 지점 식별, 또 포인트 디스크리미네이션,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를 가장 많이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입체 감각 인식을 보면 물체의 형태, 크기, 무게 등으로 물체를 인식하는 능력을 검사하는 거죠. 대상자에게 눈을 감도록 하고 친숙한 물체, 종이클립, 동전, 손뭉치, 연필을 대상자의 손바닥에 놓고 구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화 감각이라고 하는데 대상자에게 눈을 감도록 하고 손바닥에 연필이나 펜의 무딘 쪽으로 숫자나 문자를 쓰고 알아맞히도록 하는 것이 서화 감각이에요. 두 지점 식별, 대상자의 피부에 두 개의 핀으로 자극을 주어서 두 지점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두 지점을 더 이상 구별하지 못하는 거리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식별 감각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 소멸이에요. 신체의 양쪽 같은 지점에 동시에 자극을 주어서 어느 정도의 감각인지 어느 부위인지를 말하도록 하는 건데 정상적으로는 양쪽의 감각을 다 모두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point location, 대상자의 피부에 자극을 주었다가
곧장 떼고는 방금 닿았던 부위를 지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는 가벼운 촉각 검사와 동시에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위 지적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 비정상 상태를 봅시다. 입체감각 장애는 뇌졸중 같은 감각피질 장애를 말하고, 감각피질 장애는 글씨 구별을 못하고 두 지점 식별감각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한쪽 감각 소멸은 감각 피질 손상으로 발생하는데, 자극은 피질 손상의 반대편에서 소멸이 되죠. 부위 지적 장애는 감각 피질 손상이고 가볍게 촉지할 때 정확한 위치를 지적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자, 딥 텐던 리플렉스, 이 부분이 중요해요. DTR이라고 하는데, 대상자에게 이완된 채로 앉아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앙화의를 취하도록 합니다. 검진자는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자, 반사망치 손잡이를 잡아서 망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텐던을 촉지한 후 빠른 손목 움직임을 이용해서 건을 짧게 두드립니다. 좁은 건의 부위에는 반사망치의 뾰족한 부분을 이용하고 넓은 부위에는 평평한 부위를 이용하죠.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의 반응을 서로 비교하는데, 4 포지티브는 과다 반사 비정상, 3 포지티브 정상보다 약간 항진되고 비정상은 아니고, 2 포지티브는 정상이에요. 1 포지티브는 정상보다 약간 감소되고, 자, 지어로는 무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이두근 반사가 있어요. 검진자의 손과 팔로 대상자의 점박을 지지하고 이완되도록 하고 검진자의 엄지손가락을 이두근에 대고 엄지손가락을 치는 거죠. 자, 3두근 반사, 트리셉스 머슬, 대상자의 팔꿈치를 지지하고 팔꿈치 바로 위에 삼두근막 건을 치는 겁니다. 상완 요골근 반사, 대상자의 점박을 이완시킨 후 반사망치의 편평한 끝으로 요골 돌기와 돌기와 2에서 한 3cm 위를, 돌기의 위에 2에서 3cm 위를 재빠르게 치면은 여기에서 이제 반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자, 무릎 반사, 하지를 내려뜨려서 이렇게 무릎을 굴곡을 시켜요. 건을 이완시킨 후 슬개골 바로 아래의 건을 반사망치의 편평한 끝으로 재빠르게 치는 거죠. 자, 아킬레스건 반사, 발을 족배 굴곡 시켜서, 자, 족배 굴곡 노지 플렉션 시켜갖고 잡고 아킬레스건을 가볍게 두드리는 검사입니다. 이게 바로 신부건 반사의 사정 방법과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표면 반사는 복부 반사, 그 다음에 고환 거근 반사, 족저 반사가 이렇게 있어요. 무릎을 약간 구부린 앙화의에서 반사망치의 손잡이 끝이나 서랍자 날을 이용해서 복부 양쪽에서 배꼽 상부와 하부를 가장자리에서 가운데로 긁어서 자극을 하는 것. 복부 근육이 수축하고 배꼽이 자극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복부 근육 수축 부재나 배꼽이 한쪽만 움직이거나 움직임이 없을 경우 비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고환 거근 반사인데, 남성 대상자에게 뒤태 안쪽을 자극을 하면 자극받은 쪽 고환 거근의 수축과 고환이 상승이 돼요. 비정상은 고환 상승이 없어지게 나타나는 거. 이게 없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란타 리플렉스, 족저 반사, 대상자의 발꿈치부터 발바닥의 외측면을 따라서 엄지발가락까지 안쪽을 향해 가볍게 자극하는 거죠. 모든 발가락이 족저 울곡이 되는데, 이게 비정상은 자, 엄지발가락이 신전이 되고 모든 발가락이 부채처럼 펼쳐져요. 영아에서는 정상이에요. 성인에게선 병리적 반응. 영아에게선 바빈스키 반사가 정상이지만 성인에게서는 바빈스키 반사가
비정상이죠. 대상자의 그 발꿈치부터 발바닥의 외측면을 따라 엄지발가락까지 안쪽을 향해 가볍게 자극을 하면 엄지발가락이 신전되고 모든 발가락이 부채처럼 펼쳐진 상위 운동 신경원 질환입니다. 바빈스키 반사는 성인에서 나타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간대성 경련이라고 해서 무릎을 약간 굽힌 채로 지지하며 발을 완전히 배굴시킨 채로 유지를 하면 발이 배굴과 족저굴곡 사이를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요. 자, 이게 이제 양성이 나타나면 비정상적 반응이죠. 상위 운동 신경원 질환이 됩니다. 브루진스키 사인, 가슴으로 턱을 구부리게 해서 둔부와 무릎을 살피면 목에 저항과 통증을 느끼고 둔부와 무릎이 굴곡이 됩니다. 자, 이게 나타나면은요, 뇌막 자극 의식, 그래서 뇌수막염일 때 브루진스키 증후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커니그스 사인이라고 해서 카니 증후라고도 하는데, 둔부와 무릎을 굴곡한 후 무릎을 뻗어요. 구부린 무릎을 펴려고 할 때 통증과 저항이 나타나는 거, 뇌막 자극이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뇌수막염이나 뇌막 자극을 의심한다 그러면 브루진스키 증후나 커니 증후가 양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례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뇌신경 또 나오죠. 1번 뇌신경, 2번 뇌신경, 그 다음에 3번 뇌신경. 자, 여기에서 2번의 시신경의 비정상 보세요. 시력 척추 손상이나 부재, 선천성 맹인, 뇌혈관 사고, 당뇨병 등으로 인한 후천적 시력 상실, 시야 반맹증, 말초 시신경 손상, 대강 반사 부재, 안구나 안아에 외상이 있을 때, 안저, 유두 부종, 시신경 위축, 망막 병변, 두개내압이 상승하거나 녹내장, 글라우코마나 당뇨병이 있을 경우에 시신경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동안신경은 그 3번이라고 했죠. 동공 확장, 안검하수, 사시 복수가 나타나는데 두개내압 상승이거나 두개내 병변일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활차, 5번 3차, 6번 외전이라고 했어요. 3차에서 저작과 안면 두피 감각, 각막 반사 본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외상이나 종양 염증이 있을 경우, 활차신경은 외안근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두개내압 상승이나 두개내 병변일 때 나타납니다. 자, 7번 안면신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운동신경, 안면 표정운동과 감각신경, 혀 앞쪽의 3분의 2 미각. 그러면 하위운동신경원의 병변, 벨스 팔시, 벨마비라고 하는 게 안면신경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얼굴 반쪽의 전체마비, 상위운동신경원 장애, 뇌졸중, 종양염증, 얼굴 아래쪽 반의 마비로 임하는 정상, 기타 하위운동신경원 마비, 귀의 부종이나 뇌막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귀가 아프죠. 안면신경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청신경, 감각신경과 평형청각, 청력 감소, 상실, 현운. 이 버티고는 어지럼증보다 더 심한 주위가 빙빙 도는 게 현운이에요. 자, 염증이나 이도가 폐색되거나 이 경화증, 노인성 난증, 난청, 약물 독성, 종양, 뇌의 질환과 메니에르 질환에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죠. 설인신경, 자, 설인과 설화를 구분하라고 했어요. 설인신경은 운동신경 후두성대 움직임, 감각신경은 혀 뒤쪽 3분의 1의 미각이에요. 자, 여기 안면신경은 혀 앞쪽 3분의 2죠.
설인신경은 혀 뒤쪽 3분의 1 미각이. 요거 두 개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구개수가 정상인 측면으로 기울어지고 구역 반사가 없거나 또 쉰목소리, 연화곤란이 있는 거, 뇌관 종양, 경부 부상, 제구, 뇌신경 병변, 그 다음에 연구개가 허약할 때, 성대가 허약할 때 나타나죠. 미주신경은 운동신경 삼키기, 성대 움직임, 구역 반사, 감각신경, 후두, 인두, 복부장기의 감각을 보는 거고요. 우리가 목신경이 부신경이라고 했죠. 11번. 운동신경, 머리 돌리기, 저항에 대해서 어깨 으쓱하기. 자, 흉쇄유돌근하고 승모근을 본다고 했어요. 부신경은. 목 부상이거나 사경일 경우에 부신경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자, 설화신경은 운동신경, 혀 내밀고 좌우로 흔들기. 설화하고 설인하고 구별하시라고 했죠. 혀가 손상 측면으로 기울어집니다. 비정상일 경우에. 느리게 움직이고, 혀 하위 운동신경원 병변과 상위 운동신경원의 병변이 있을 때 설화신경의 문제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자, 운동기능에서 근육과 손의 기능 본다고 했죠. 근육은 사지근력, 근긴장도가 정상이고 불수의 운동이 없어야 돼요. 근데 비정상 예와 관련 질병 상태를 보면 근긴장도 경직성, 근긴장도 강직성이 와요. 추체외로 손상은 파킨슨병, 피질척수로 손상은 뇌졸중, 뇌성마비. 손의 기능은 균형 및 조정 능력 등 손해 검사 결과가 정상인데 일자보행을 못하죠. 롬벅스 테스트가 양성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손의 실조, 다발성 경화증이나 알코올 중독, 전정기관 기능 상실에서 이러한 비정상 상태가 나타납니다. 자, 감각 기능에 척수시상로와 후주로를 본다고 했어요. 척수시상로, 통각, 온각, 촉각이 정상, 감각의 상실, 후주로, 진동감각, 위치감각, 식별감각, 또 두지점 식별감각, 소멸, 자극, 위치 식별 모두가 정상인데 이게 상실이 되는 게 감각피질이 상실되거나 말초신경병증. 자, 말초신경병증 누가 많이 오죠? DM이 많이 오죠? 당뇨에서 말초신경병증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반사가 자, 리플렉스 딥 심부건 검사, 심부건 반사, 이두근, 삼두근, 상완요골, 또 슬개건, 아킬레스건. 그래서 무반사이거나 과다반사일 때 비정상. 하위운동 신경의 손상이거나 상위운동 신경의 병변. 자, 이두근은 이두근 수축, 삼두근은 팔꿈치 신전, 상완요골근은 팔꿈치 굴곡과 손목 회외, 슬개건은 무릎 신전, 아킬레스건은 족저 굴곡. 자, 이렇게 정상으로 나타나죠. 표면 반사는 복부 반사와 고환 거근 반사가 있다고 했어요. 만약에 복부근 배꼽 수축이 부재하거나 고환 상승이 안 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리적 반사인데 족저 반사, 바빈스키 반사, 브로진스키, 커니 증후 있어요. 모든 발가락 족저 굴곡이 되는데 양성은 모든 발가락 부치처럼 펼쳐지는 거. 성인에게서 나타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가슴으로 턱을 구부려도 둔부와 무릎에 아무 변화가 없는 거. 만약에 목의 저항과 통증, 둔부와 무릎이 굴곡이 되면 뇌막 자극, 뇌수막염을 의심한다고 했죠. 커니 증후는 무릎을 굽힌 다음에 펼 수가 있는데 양성은 무릎을 굽힌 후 펴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뇌수막염일 경우에 이제 뇌막 자극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요점 정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요점 정리, 제가 여기 이제 가로 넣기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런 걸로 이제 실습 시험을 맨 처음에 볼 수 있어요. 중간고사까지는
중간고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그 이론을 먼저 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근데 이론에서도 우리가 배운 데까지 시험을 보고요. 30문제. 20문제는 이제 실습시험이 나오는데 실습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요점 정리에서 제가 많이 낼 거예요. 요 가로 넣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